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천자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배울 구절은 일월영측 진수열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준혜 선생님께서 네. 구절에 대해서 네. 풀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은 날 일자, 해 일자고 네. 월은 달 월자니까 해와 달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네. 영은 찰 영자, 네. 측은 기울 측자입니다. 그래서 네. 해와 달이 네. 차고 기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음. 두 번째 진수열장의 진과 수는 각각 별자리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열자는 벌릴 열자, 네. 장자는 펼장자. 그래서 네. 별자리가 펼쳐져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해와 달이 차고 기울고 네. 별자리는 하늘에 펼쳐져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해와 달과 네. 별들에 대해서 네. 배우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낱개 글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네.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해 일자는 지금 네. 해서의 자형을 보시면 태양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만 갑골문과 그 이전의 글자를 보면 네. 해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만든 상형자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갑골문에 보시면 이제 음. 한 일자 같은 성분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늘날의 글자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해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그랗죠? 해질 때 네네. 보면 완전히 그 동그란 네. 그 빨갛고 노란 해가 보이시는데 음. 그러면 동그란 것을 물론 그 붓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이렇게 획을 끊어가지고 네모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짝대기를 그어 놓은 네. 것은 네네. 대체로는 그걸 설명하는 신화나 전설들이 좀 있죠. 네, 이 가운데에 네. 이제 원래 갑골문의 자형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동그랗게 그리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가운데 이제 한일자처럼 짝대기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태양 안에 흑점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또 이제 고대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 해가 뜨는 것이 굉장히 네. 신기하게 느껴지니까요. 하늘에 다닐 수 있는 것은 해밖에 없으니까, 날아오를 수 있는 건 해밖에 없으니까 태양 안에 삼조고가 산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삼조고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해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화적인 해설로 생각이 되고 흑점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제 설명입니다. 네. 설문에 의하면 날 일자에 대해서는 네. 열매 실자, 그러니까 차 있다, 꽉 차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태양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달 월자에 대해서는 네. 설문에서는 이거는 비어 있다, 걸자, 비어 있다, 그리고 태음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실제로 달은 어떤 걸 그리는 걸까요? 달도 그 지금의 해서의 모양에서는 이제 달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네. 갑골문에 보시면 그야말로 이제 초승달의 모습을 네. 띠고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달의 모습을 관찰한 후에 그대로 그려낸 상형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가운데에 한일자처럼 생긴 이제 세로획으로 네. 이제 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달 그림자 같은 것들을 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달 그림자를 그려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역시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전하죠. 그렇죠. 달에 이제 네. 옥토끼가 산다는 설도 있고 네. 또 이제 두꺼비가 산다는 설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항아가 네. 달로 도망가 가지고 이제 토끼가 됐다 뭐 이런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달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획이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한자가 굉장히 상형적인 문자다라고 할 때
날일자와 달월자는 대표적인 글자들, 대표적인 상형자죠. 그렇죠. 대표적인 글자들이고 우리가 또 하늘에 떠 있는 크고 중요한 물건 가운데에 또 대표적인 해와 달, 예를 네. 들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인데 이것들은 사물,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작은 물건은 아니지만 네. 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것을 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 달 이걸 지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 그러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 달 그러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네. 같이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뒤에 이런 시간의 의미와 해와 달의 변화, 운행 이런 것과 해서 영자와 측자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영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찰 영자인데요. 네. 이 차 있다는 이것은 이제 달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릇이 있고 네. 그 위에 있는 글자가 설문해자에 보면은 익다야 해서 더욱 많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릇에 그릇이 있고 거기에 많다는 의미가 생겨서 그릇이 가득 차 있는 것. 네. 을 의미하는 찰영자인데요. 윗부분이 오늘날에는 잘 쓰이는 글자가 아니지만 본래 설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에 마치 물이 이렇게 가득 차듯이 달도 처음에는 작고 그리고 얇은 것이었다가 점차 가득 차면서 꽉 찬 보름달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치 그릇에 물이 비듯이 음. 다시 비어서 금음달이 되고 하는 것과 사람들이 의미 연관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네. 달이 차는 다 찬 후에는 기우는 이런 특징을 네. 표현해 주는 글자로 월과 연관지어 월을 표현하는 글자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측자를 보시면 갑골문에 보시면 해가 있고 네. 그 옆에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것은 이제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그림자처럼 이해하시면 더 쉬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면서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네. 보이는 그런 것을 나타내서 해가 기울었다는 의미를 표현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자는 해가 중천에 뜬 이후로는 점점 지는 현상, 그 특징을 설명하는 글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전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그려내는 그런 방식을 보면 놀라운 구석이 있죠. 저희가 해질 무렵에 해의 위치를 보면 마치 내 옆구리 안에, 내 네. 높이 안에 이제 해가 내려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측자의 갑골문도 사람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는데 바로 그 옆에 해가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런 느낌을 잘 알아챌 수 있도록 그렇게 글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전에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훌륭한 디자이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관찰력이 있습니다. 뛰어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수열장에서 진자는 어떤 글자 자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자는 이제 별자리 진자 또는 별자리 신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발음이 있는데요. 네.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표현하기 쉽지 않은 글자이잖아요. 그래서 네. 갑골문에 보시면 이 글자가 별자리의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는 조개의 모습을 상용한 글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개가 이렇게 벌리고서 네, 입을 이제 벌리고 입을 있는 벌리고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음, 뭐라 그러죠? 촉수? 먹이를 먹기 위한 네.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있는 그런 네네. 모양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글자는 본래는 이제 조개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네. 별자리를 의미하는 글자로 전혀 의미가 다른 네. 별자리를 의미하는 글자로 이제 가차가 돼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글자 중에 별자리 할 땐 신으로 네. 물론 발음을 하는데 네. 그보다 더 잘 알려진 발음이 진이고 네. 진이라고 읽을 때는 우리가 10간 12지 할 때 12지 가운데에 네. 진짜로 발음하고 네네.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별자리 신으로 발음하는 게 맞는데 습관적으로 네. 이제 별자리도 이게 본래 글자 12지의 진자처럼 읽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전통으로 굳어져서 음. 오늘날 읽을 때 이제 진수열자 이렇게 읽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제 신수열장으로 읽어야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오래 굳어져서 그것을 이제 새롭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진수열장으로 읽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별 신으로 읽건 네. 혹은 12지의 진으로 읽건 이것은 애초에 조개의 모양과는 원칙적으로 상관은 없고 다 그렇죠. 가차해서 그 그렇죠. 의미를 새기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그렇죠. 거겠죠? 본래는 조개를 나타내던 글자였는데 네. 별자리라고 하는 의미 또는 십간 십이지의 그 지지를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이 됐으니까 네. 본래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차된 글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네. 우리가 이 구절에서는 수자로 읽게 되는 글자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흔히는 숙자로 읽어야 맞는 네, 글자일 맞습니다. 것 예. 같은데요. 설명해 이거는 주시죠. 본래 그 우주 홍황할 때 우주에 그 집 모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집 안에 사람이 있고 음. 그 옆에 이제 깔고 자는 이제 요가 있는 형태. 네. 그래서 사람이 집 안에서 요를 깔고 잠을 잔다는 의미에서 본래 의미는 잔다는 의미고 그때는 발음이 숙입니다. 우리가 기숙사 할 때 숙자 네. 이 글자를 사용하죠. 그렇죠. 여인숙 할 때 그 네. 숙자가 이 글자인데요. 이것이 이제 별자리라는 의미, 그러니까 잠잔다는 의미하고 관계가 없이 네. 별자리를 표현할 때는 수라고 발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 나온 진수열장 할 때 그 진자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차되어서 별자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숙자에는 원래 의미를 가진 그런 글자 활용도 있고 네. 가차에서 별자리를 뜻할 때에도 이 글자를 사용해서 그렇죠.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뒤에 배울 올레자 같은 경우는 오다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원래는 다른 것들을 상용한 데에서 온 글자이지만 오다라는 끝뜻으로 완전히 가차되어 쓰인 다음에는 원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죠. 이 잠잘 숙자, 별자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원의를 담고 있는 글자하고 가차의를 담고 있는 글자가 다 같이 통용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설명돼야 되겠죠. 네네. 그 글자마다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르고 네. 또 성장하는 것도 배경이 또 다르듯이 네. 또 글자마다 또 변화하는 양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이제 글자마다 개별적으로 네. 이제 사용되는 상태나 또 변화하는 양상 같은 것들은 이제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자가 한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많아지고 네. 발음도 여러 가지가 되고 그렇죠.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네. 하게 되죠. 네. 이 구절에서는 별자리를 뜻하는 글자를 별진자 네. 혹은 별자리 숫자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을 뜻하는 글자 별성자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었다면 별성자를 충분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굳이 가차된 글자인 진자나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별의 모양을 이제 별이라는 사물을 표현했다면 별성자를 썼겠지만 여기에는 진수라고 하는 건 별자리거든요. 네. 예, 별자리는 고대인이 파악하기에 이제 별자리는 이제 황도를 그러니까 태양의 궤도라고 하는 황도를 1년에 한 차례씩 돌아서 네. 그 별자리가 1년에 제자리를 찾아오는 기간을 이제 1년으로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진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별이 아니라 시간 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이기 때문에 네. 해로는 우리가 하루를 표현해주고 네. 달 월자로는 한 달을 표현해주고 진수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표현해주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별자리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별이라는 사물을 표현하는 별성자가 아니라 진수라고 하는 별자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이 문장에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글자인 열자를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 글자인 열자는 네. 오래된 문자, 전국 문자부터 오늘날의 문자까지 다 칼 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칼로 하는 어떤 활동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발음 성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형성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본래 이제 죽을 사자에도 요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형태의 글자로 좀 해석을 잔인한 네, 글자이긴 할 수 있고 하군요.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의 본래 의미가 분해하다라는 음, 의미로 해석이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제 분해해서 조각조각 떼어내면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제 늘어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늘어놓다라는 의미까지 의미가 네.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분해하다에서 벌려 놓다는 의미로 이제 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인 장자는 어떤가요? 예, 장자는 네.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활궁자처럼 그렇죠. 보이시죠?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길장자. 그래서 오른쪽의 부분은 이제 전체 글자의 발음하고 동일하고 네.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활을 펴다라고 해서 활에 활줄을 매는 것을 이제 네. 펼장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에다가 줄을 매겨서 이제 활을 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그것을 이제 펼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오른쪽이 발음 성분, 왼쪽이 이제 의미 성분인 형성자로 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8개의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네.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강에 나오는 문장이 유래하는 네. 혹시 출전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그 천자문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은 네. 다 이전의 문헌에서 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 일월영측 같은 경우도 네. 주역에 이제 풍괴라는 그 괴가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일중즉 측하고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도달하면 기울고 기울고. 월영즉 휴라 해가지고 달이 꽉 차면 그때부터 이지러진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름달에서 점차 금음달로 향해 가는 그렇죠. 그런 게 예, 되는 예. 거죠. 그 달의 변화를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와 달의 변화를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네. 1월 영측은 바로 이제 그 표현을 압축적으로 네. 표현해 놓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사물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조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이제 시간을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좀 오묘한 네.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2강의 8글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1강의 글자들과 2강의 글자들은 주로 천지, 우주와 네. 해, 달, 별들의 운행과 시간의 변화 그리고 그것들의 지속성 등을 이제 설명하는 문장이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울 3강의 글자들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례 서왕하고 추수 네. 동자 이 8개의 글자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로 안 물어봤잖아. 네? 별. 왜 이게 진수가 까먹었어요. 나 그 질문 좋은 것 같아.